뉴질랜드는 유명한 시리즈의 촬영지이자 번지점프가 탄생한 곳이며 신발보다 맨발로 걷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지금부터 울창한 초록숲과 거대한 자연 풍경, 그리고 놀라울 만큼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매혹적인 나라 뉴질랜드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뉴질랜드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호빗과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촬영지, 여기 혹시 반지의 제왕이나 호빗 영화의 팬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역시 이 영화 시리즈를 정말 좋아합니다. 실제 호빗 마을은 중간계의 샤이어가 아니라 뉴질랜드 와이카토 지역의 마타마타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곳은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에서 호빗 마을의 주요 촬영지로 사용된 곳입니다. 이 촬영지는 총 1250에이커 규모의 개인 소유 양농장으로 제작진은 1998년에 이 농장을 임대해 촬영을 진행했고 이후 오늘날까지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호빗 마을의 풍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드넓은 공간, 시원한 기후, 초록빛 잔디와 완만한 언덕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멀리에는 귀여운 흰 양들이 풀을 뜯고 있어 또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환상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 제작진은 호빗집들을 짓는데 무려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곳은 2012년에 공식적으로 관광지로 개방되었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인기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동화 같은 풍경을 보니 여러분도 이곳을 방문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신발보다 맨발을 선호하는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은 맨발로 걷는 것이 자연에 더 가까워지게 해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잔디 위를 맨발로 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맨발 문화는 사람들 사이의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안전해 맨발로 걷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길거리, 공원, 슈퍼마켓, 카페 등 어디서든 맨발인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어 보는 순간 여러분도 답답한 신발을 벗어 던지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마오리족, 뉴질랜드의 원주민, 뉴질랜드를 가장 먼저 탐험하고 정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오리족이 전체 인구의 15.1%를 차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영어와 함께 마오리어도 널리 사용됩니다. 안면 문신은 마오리족을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문신은 전통적으로 뼈로 만든 날카로운 끌, 상어 이빨 혹은 돌을 사용해 새겼습니다. 마오리족은 이러한 문신이 남성을 전투에서 더욱 강하고 두렵게 보이게 할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오리족은 홍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전통 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코를 맞대고 마지막에 악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상대의 생명력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의복 또한 마오리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주로 식물, 새의 깃털, 다양한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긴 옷을 입고 남성들은 망토에 허리띠나 가죽 치마를 착용했습니다. 특히 남성의 망토는 새의 깃털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소매가 없습니다. 이 망토는 재료를 준비하고 바느질을 완성하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키위의 나라, 왜 사람들은 뉴질랜드를 가리켜 키위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우연히도 이곳에서 재배되는 과일의 이름이자 이 나라에만 서식하는 새의 이름이기도 하며 뉴질랜드 사람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별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키위새는 날지 못하는 뉴질랜드 고유종으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새입니다. 길고 뾰족한 부리와 부드러운 깃털을 가진 이 달리기새는 뉴질랜드의 국가 상징이 되었습니다. 키위새는 큰 반점 키위, 작은 반점 키위, 로위, 토케카, 하스트 토케카 등 5종으로 나뉩니다. 각 종은 크기, 색깔, 서식지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서식지 파괴, 포식자, 도입종과의 경쟁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어
키위사의 보호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보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리, 뉴질랜드 남부의 도시 더니든 교외에 위치한 볼드윈 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거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직선 도로의 길이는 약 350m이며 린지 크리크 계곡에서 시작해 시그널 힐 경사면 방향으로 동쪽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가파른 지점에서 볼드윈 거리의 경사각은 약 19도에 달합니다. 이는 수평으로 2.86m 이동할 때마다 도로가 수직으로 1m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볼드윈 거리 주민들뿐 아니라 더니든 시민들은 이 거리의 명성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보통 2월이 되면 거리 아래에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주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매년 1000명의 참가자를 끌어모읍니다. 이렇게나 가파른 거리에서 집을 가지고 사는 주민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인간이 마지막으로 정착한 나라. 고고학자들은 인간이 뉴질랜드에 처음 정착한 시기를 약 750년 전으로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는 인류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온 마오리족이었습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새로운 땅을 탐험하는 데 뛰어난 항해술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언덕. 이 언덕의 이름은 타우마타 와카탕. 사실 저도 전체 이름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타우마타라고 불리는 이 언덕은 높이 305m로 수많은 글자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의 언덕입니다. 타우마타라는 이름은 마오리 탐험가 타마테아가 이 언덕을 발견하기 훨씬 이전부터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오며 여러 노래에도 등장했습니다. 타우마타 언덕은 뉴질랜드 호크스베이 지역, 와이푸쿠라우 남쪽에 있는 포랑가하우 구역 근처에 자리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잘 알려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지명을 읽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이를 외우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혹시 이 이름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마우이 돌고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돌고래.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희귀한 돌고래인 마우이 돌고래는 뉴질랜드 서해안에서만 서식합니다. 마우이 돌고래의 수명은 20년 정도이며 7살이 되어야 번식을 시작합니다. 성체 마우이 돌고래의 길이는 약 1.7m이며 평생 동안 단 7번만 짝짓기를 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꼴입니다. 이 종이 멸종 위기에 놓인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초래한 위협 때문이며 특히 어업 활동과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물이 주요 원인입니다. 여름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떠올리는 크리스마스는 아마도 하얀 눈, 아늑한 벽난로, 따뜻한 실내 모임일 것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는 한창 무더운 여름에 찾아옵니다. 이곳의 여름은 12월부터 2월까지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사람들은 실내에서 포근하게 보내는 대신 야외 파티, 따뜻한 캠핑, 라이브 밴드 공연, 전국적인 축제춤 등 화려하고 활기찬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가 되면 포우투카와 나무가 선명한 붉은 꽃을 활짝 피웁니다. 어떤 이들은 포우투카와가 12월 초에 꽃을 피우면 그해 여름은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오리 전통에 따르면 이 꽃은 땅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는 뱀이 없다. 여기 저처럼 뱀을 무서워하는 분 계신가요? 뱀이 두렵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와 함께 뉴질랜드로 바로 이주할 뱀 공포팀을 꾸려야 하니까요. 뉴질랜드에는 고유종 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인간이 정착하기 훨씬 전 수백만 년 동안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립 덕분에 뱀이 섬까지 도달하지 못했죠. 게다가 뉴질랜드의 기후와 환경은 대부분의 뱀종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웃나라 호주에는 독성이 있든 없든 수많은 뱀종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뉴질랜드로 건너온 적이 없습니다. 꽤 흥미롭지 않나요? 비록 뉴질랜드에는 육상뱀이 없지만 가끔 노란 배를 가진 바다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뱀들은 바닷물에서 생활하며
먼 곳에서 헤엄쳐 뉴질랜드 해안에 도달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모두 독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 생태계나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인들은 1930년 이후 이 뱀을 단 35번만 목격했습니다. 여성의 투표권을 최초로 인정한 나라. 현재 독립국 가운데 뉴질랜드는 여성의 투표권을 가장 먼저 인정한 나라입니다. 1893년 뉴질랜드가 영국의 자치 식민지였을 당시 여성 참정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그 이후 뉴질랜드에서는 3명의 여성 총리가 선출되었는데 제니 시플리, 헬렌 클라크, 제신다 아던입니다. 정말로 발전적이고 앞서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클랜드 도체 도시. 뉴질랜드의 수도는 아니지만 오클랜드는 이 나라에서 가장 크고 문화적으로 가장 다양한 도시입니다. 오클랜드는 고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으며 마누카우 항과 와이테마타 항에 둘러싸여 있어 감성적인 항만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중심 지역은 좁은 지협 위에 자리하고 있고 서쪽에는 태즈먼해, 동쪽에는 하우라키만이 있어 바다에 접근하기 매우 쉽습니다. 도시에 여러 화물 및 상업 항구가 있으며 요트 정박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요트 정박지가 있기 때문에 오클랜드는 도체 도시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의 정박지에는 크고 작은 50만 척 이상의 요트와 범선이 정박해 있어 어느 방향에서 오클랜드에 접근하든 길게 늘어선 돛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오클랜드에서는 오클랜드 기념일 경주가 열립니다. 수천 척의 요트가 항구와 주변 바다에 모여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직접 오클랜드에 가서 보고 싶어지지 않나요? 혹시 이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람보다 많은 양. 뉴질랜드에서는 평지든 구릉지든 농장으로 양떼를 천천히 몰고 돌아가는 말을 탄 목동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4,600만 마리 이상의 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인당 평균 5마리에 해당합니다. 한 무리는 보통 10,000마리 정도로 구성되며 로무니 품종이 번식력, 고기 품질, 양모 생산량이 뛰어나 가장 널리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 덕분에 뉴질랜드는 전 세계 양모 총생산의 약 11%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의 양모 섬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양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현지인들이 키위 전양사라고 부르는 숙련된 양털 깎는 이들입니다. 현재 약 2,000명의 전양사가 뉴질랜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길이 약 20cm 정도 자란 양털을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얇게 깎아내는 기술은 그야말로 예술에 가깝습니다. 양털은 6달마다 다시 두껍게 자라기 때문에 제때 깎지 않으면 양들은 꽤 불편해집니다. 한 마리의 양은 1년에 약 5kg의 양털을 생산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양을 기르는 삶이 어떨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뉴질랜드 최초의 합법적인 마법사 88살의 이안 브레컨버리 채널은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공식 임명한 마법사일 것입니다. 그는 연봉 11,300달러를 받는 계약직으로 1998년부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시의 공식 마법사로 활동해왔습니다. 23년 동안 그의 마법사 업무로 받은 총 금액은 26만 달러에 달합니다. 1988년 아직 거리 공연자였던 채널은 와이마테 축제 주최 측으로부터 뜻밖의 기우제춤 의뢰를 받았습니다. 당시 와이마테 마을은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채널이 기우제춤을 마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폭우가 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건기가 오면 빗속에서 춤을 추는 등 기우의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채널은 실제 마법 같은 것은 모르며 자신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때때로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번지점프의 탄생지. 여러분 중에 번지점프처럼 모험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사실은 분명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번지점프를 포함한 수많은 익스트림 스포츠의 탄생지입니다. 번지점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참가자는 탄성 로프에 몸을 묶고 높은 지점에서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이 활동의 기원은 뉴질랜드 남섬의 퀸스타운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TV 타워 꼭대기, 두 산을 잇는 다리, 혹은 깊은 호수 위에 설치된 플랫폼 등 다양한 종류의 번지점프 장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번지점프 외에도 퀸스타운은 제트보트, 스노보드,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등 여러 모험 스포츠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공식 언어. 뉴질랜드에서는 영어와 수화 외에도 마오리어가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전체 인구의 17%는 마오리 원주민이며 언어가 거의 사라질 뻔한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뉴질랜드를 방문해 이 흥미로운 문화와 독특한 마오리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로토루아를 찾아가는 것이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독특한 동식물. 뉴질랜드는 울창하고 다양한 자연 환경 덕분에 희귀하고 독특한 야생 동식물의 보고로 유명합니다. 앞서 소개한 키위사의 외에도 투아타라 도마뱀이 있습니다. 이 파충류는 약 16달에 이르는 파충류 중 가장 긴 알 부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쥐라기 시대에 번성했던 고대 파충류 계통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종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알파인 앵무새인 키아도 이곳에 서식하며 나말푸스 산맥의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새는 마지막 빙하기 동안 생존 전략을 발전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작고 민첩한 새들 중 하나인 부채꼬리새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바다사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놓인 바다사자 종 중 하나입니다. 현재 뉴질랜드 바다사자의 대부분은 이 나라에서 100년간 자취를 감춘 뒤 1993년에 재도입된 한 마리의 암컷을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담수호, 로토마일의 훈우아는 블루레이크라고도 불리며 뉴질랜드 넬슨 레이크스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는 호수로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담수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 뉴질랜드 수자원 대기 연구소는 과학적 검사를 실시해 블루레이크가 인류가 알고 있는 자연 담수호 가운데 가장 투명한 물을 가진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오리 원주민들은 부족의 남성이 사망했을 때 그들의 뼈를 정화하기 위해 블루레이크의 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성의 뼈는 인근의 콘스턴스 호수에서 씻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고인을 떠나보내는 의식은 블루레이크에서 시작해 파레웰스피스로 이어지는 신성한 길을 따라 진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뉴질랜드 지하에서 즐기는 별 관측. 여러분은 땅속에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키위의 나라 뉴질랜드의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에 가면 지표 아래에서 펼쳐지는 생물 발광 반딧불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별빛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은 뉴질랜드 와이토모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와이토모 루아쿠리 아라누이 3개의 동굴로 이루어진 동굴군의 일부입니다. 이 동굴은 1987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지하 약 45m 아래에 자리한 이 동굴은 시간이 흐르며 자연의 힘으로 독특한 구조와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와이토모 동굴에는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 서식하는데 이들은 과학적으로 아락노캄파 루미노사라 불리며 푸른빛에 약간의 초록빛이 섞인 빛을 냅니다. 이 색은 꼬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산소와 결합하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 어둠 속을 밝히는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은 마치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작고 연약한 반딧불들이 발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빛은 마치 다른 세계를 펼쳐 보이듯 몽환적인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하늘의 여운을 닮은 환상적인 만족감을 주며 자연이 선물한 또 다른 천상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보고 나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풍경이죠. 만약 이곳이 흥미롭다고 느껴진다면 인생에서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뉴질랜드인이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최초로 오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79년
7월 19일에 태어나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작은 마을 투아카우에서 성장했습니다. 힐러리는 국내의 여러 산을 오르며 산악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뛰어난 빙벽 등반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의 에베레스트 원정은 195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세계의 정상에 섰던 순간 주변에는 히말라야의 웅장한 설산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아래로는 마치 대지 위의 피줄처럼 흘러내리는 빙하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눈으로 덮인 강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강이 서로 얽혀 흐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동쪽에는 로체, 마칼루, 칸첸중가의 위풍당당한 봉우리가 있었고 서쪽에는 초오유와 아직 탐험되지 않은 미지의 봉우리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위협 이후에도 힐러리는 히말라야에서 10개의 봉우리를 추가로 정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에 대한 20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름이 가장 긴 언덕 이야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름을 끝까지 읽는 것조차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흥미롭게 느낀 사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